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매크로이코노믹스 내용 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강의 다 들으셨습니까? 다 드셨나요?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시면은 한 25분 정도 되는데 그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공부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교재 쓰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신 다음에 이 강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념 정리하기 전에 우리 매크로이코노믹스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이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마이크로보다 매크로를 조금 더 어려워해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 매크로 뜻이 뭡니까? 큰 거대한 그런 뜻 아닙니까? 이 경제 전체 경제를 이 한국과 경제 전체를 크게 보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챕터 1에서 9까지 있어요. 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예를 들면 어떻게 나왔냐면 예를 들어 FRQ 1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챕터 3, 4, 5, 6, 7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여러 챕터에서 한꺼번에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 이게 뭐냐 대체 뭘 물어보려는 거냐 헷갈려요. 그리고 논점 파악을 힘들어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과목의 특성상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만 여러분이 위안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처음에는 전체 체계가 아무래도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처음 공부하니까 전체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기보다. 자, 하지만 한 번 반복하고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전체 체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중에는 마이크로보다 더 쉬워지게 돼요. 과목 자체가. 과목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마이크로보다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이크로보다 쉬워진다. 100%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자, 재작년이구나.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제가 가르치던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학생 중에 아이비리그를 간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마이크로, 매크로 둘 다 배웠는데 처음에 마이크로 배울 때는 아주 재밌게 열심히 선생님 별로 안 어렵습니다. 딱 그렇게 열심히 배우다가 매크로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체계가 잘 안 잡힙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듣다가 한 강의 중반 이후로 가면서부터 선생님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체 체계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학생이 제가 하라는 대로 복습 열심히 하고 문제 열심히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선생님 마이크로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외울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학생이 실제로 둘 다 5점을 받았어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매크로랑 학문 자체가 전체 체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전체 체계가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이 파악만 되면 외울 것도 없고 나오는 분야도 뻔하고 문제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뻔해요. 나오는 패턴이 뻔합니다. 자, 그 패턴만 분명히 파악이 되면은 마이크로보다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훨씬 쉽게 5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찬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1강, 2강, 3강 진행하게 될 텐데 1강, 2강, 3강은 마이크로랑 겹쳐요. 시험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로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1강, 2강, 3강이 1강에서 5강까지 내용입니다. 1강에서 5강까지 자세히 다룬 내용인데 자, 매크로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 범위는 같지만 출제 비중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안 다루고 선생님이 좀 압축적으로 축약해서 매크로에 주로 나오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강의를 좀 줄였어요. 3강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이 부분을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강에서 5강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또 들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스킵해도 됩니다. 스킵하시고 4강부터 들으셔도 강의를 들으시는데 아무 무리가 없는데 시간이 있으시면은 들으시면 좋아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지만 다만 한 가지 다른 거는 매크로에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 뭔지를 선생님이 알려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럼 도움 되지만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스킵해도 된다는 거. 이 점을 알려드리고 강의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carcity. 부족하다, 그런 뜻이 부족. 희소, 부족. 뭔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뭔가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원이 한정적이죠. 항상 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인간의 욕망은 무한정이죠. 자, 인간의 욕망을 그 무한정한 욕망을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보세요.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잘해서, 즉 무엇을 만들고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최대한의 생산을 해내서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줄 쫙 그으십시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핵심 포인트는 자, 이런 표현들이 항상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 자,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출발한 학문입니다. 자원이 만약에 무한정이면 뭐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고. 그렇죠. 예를 들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돈이 무한정이야. 내가 소비하고 싶은 거 다 소비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주어진 돈이 항상 한정적이잖아. 우리가 그렇잖아. 돈이 항상 제한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사 먹고 뭘 소비를 해야 나의 만족이 최대화 될 것인가를 항상 소비자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돈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산 원료들, 그리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회사 오너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뭘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팔아야지 나에게 최대한 이윤이 남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것에서 경제학은 출발해서 이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에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우리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간략히 경제학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Efficient allocation. 자, 경제학이 뭐냐? 한정된 자원을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에 어떻게 잘 배분할 것인가?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할 것인가? 자, 이것을 다루는 학문이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막연하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정리해 두세요. 더 깊은 의미들은 우리가 경제학을 배워가면서 더 알게 될 테니까 경제학이 뭐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두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우리가 생산 요소, 자원이라 했을 때 뭘 말하냐? 자, 얘 같은 말로 팩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풋이라고도 합니다. 생산 요소라는 말인데, 생산 요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원이라고 했을 때의 개념과 좀 틀립니다. 자, 틀린 게 어떤 부분이 틀린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생산 요소를 나누는데,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자, 노동이 생산 요소겠죠. 왜? 노동력을 투입해야 뭔가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내려면 노동을 투입시켜야 되잖아요. 인력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생산 요소가 레이버입니다. 그 다음에 캐피털, 이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캐피탈 우리가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금융 쪽을 생각하죠. 금융,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아먹거나 그런 쪽,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머니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머니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생산 요소라고 할 때 캐피탈은 머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하냐? 생산 설비를 의미합니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팩토리 공장이나 그 다음에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생산 설비, 이런 생산 설비들을 경제학에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생산 요소를 말할 때 캐피탈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식과 다르니까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